자, 그러면 우리요 정규 분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개념을 배웠어요? 앞에 6단원에서 배웠던 개념은 이산 확률 변수와 관련된 개념이었고 이항 분포 문제를 주로 다뤘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새롭게 7단원의 기본은 뭐예요? 연속 확률 변수에 관한 녀석을 다루고 있어.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연속돼 있기 때문에 수가 붙어 있기 때문에 표를 만들 수 없고, 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만든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 면적을 구함으로써 확률을 구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건 어떤 거야? 직선의 방정식의 면적 구하고 요런 것까지만 했다면 이제 정규 분포가 나오게 되면서 이와 같이 생긴 곡선 형태의 종 모양의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많이 본 거 아니니? 어디서 봤어? 우리 수능 시험 보면 이런 거 보이지 않아? 그러면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안 보나? 내 위치 혹시 여기 있나? 곤란해요. 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오늘 발음이 안 된다. 자, 예, 여기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그리고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 그리고 x-m의 제곱 이와 같이 지저분한 식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2는 파이처럼요 상수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자연상수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자, 이와 같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그림이 나온다?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정말 기쁜 소식 하나 얘기해 줄까? 이 식은 전혀 안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기본 형태를 잡아주려고만 실어놓은 거지 너희들이 외울 필요는 하나도 없어.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도형을 만들었는데 이때 x의 확률 분포를 우리는 이런 형태의 확률 분포, 이런 그래프의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예, 정규 분포라고 부른다예요.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정규 분포.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규 분포 그래프는요, 모두 다 이런 꼬라지로 생겼어요. 이때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를 우리는 정규 분포 곡선 이렇게 부릅니다.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지? 여기까지는 뭐 별로 외우거나 어렵거나 이런 내용 하나도 없고 밑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 중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요. 여기 제일 높은 부분 있지? 이 부분에 평균이 와. 평균 m이 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그래프는 어떤 형상을 띠냐? x는 m이라는 직선을 그으면 이런 직선이 생기지. 이 직선에 대해서 어떤 대칭형의 그래프가 나와. 되겠습니까?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형태인 종 모양의 곡선이 나온다예요.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기 때문에요. 여기 어때? 많이 x축에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그냥 많이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밑쪽에 있는 면적을 모두 다 더하면 확률의 총합이기 때문에 항상 몇이 된다? 1이 돼야지만 되는 이런 그래프예요. 자, 그리고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이 그래프는 x축에 닿는다, 안 닿는다? 안 닿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요. x축을 점점 가까워지지만 닿지 않는 이런 선을 우리 무슨 선이라고 불러? 점점 가까워지지만 절대로 만나지 않는 이 선. 정근선이라고 불러요. 자, x축을 무슨 선으로 갔습니까? 정근선으로 하면 자, x의 값이 m일 때 무슨 값을 갖는다? 함수에서 제일 높은 값,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정리하세요. 자, 이때 x의 평균은 우리는 보통 m이라고 부르고 분산을요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결론 하나 내볼까? 자,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항 분포는 b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했던 기억나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게 뭐가 왔어? 횟수. 요게 뭐가 왔어? 확률. 자, 얘만 알면 우리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기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였어요. 그런 것처럼 정규 분포도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나타내냐? n이라고 나타내고요. 앞쪽에 평균, 뒤쪽에 이렇게 분산을 표준 편차의 제곱꼴로 그냥 써줄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표준 편차의 제곱꼴로 많이 나타내는 이런 표현으로 정규 분포라는 개념을 표현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얘가 뭔가 되게 편리하게 사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정규 분포는 뭐야? 시작! n에 m, 시그마의 제곱. 자, 이항 분포는 뭐야? 시작! b의 mp. 정규 분포는 n에 m, 시그마의 제곱. 이항 분포는 b의 n, p. 정규 분포 뭐라고? n에 m,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마지막 확률 변수 x가 평균 m,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인 뭐를 따를 때?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나타낸다? n의 m, 시그마의 제곱으로 나타낸다 라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지워도 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게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커져도 되다. 예, 자, 우리요 이제요 정규 분포 곡선의 결정 보도록 하자. 정규 분포는 사실요 되게 다양한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낮은 정규 분포 곡선도 있고 높은 정규 분포 곡선도 있고 대칭형의 종 모양의 곡선이면 전부 정규 분포인데 이게 좀 펑퍼짐한 종도 있고 떡다란 종도 있고 이럴 거 아니야? 전부 정규 분포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뭐에 의해서 생겨요? 정규 분포에 영향을 주는 그래프에 영향을 주는 녀석은 누구다? 우리가 아까 그랬어. n은 m, 시그마의 제곱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와 뭐의 값에 따라 결정이 된다? m과 시그마의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볼 거냐면 1번에 보면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놨어요? 평균 m이 일정할 때 m이 일정할 때 뭐만 바꿔볼 거야? 이 표준 편차만 바꿔볼 거야. 그리고 2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그마가 일정할 때, 즉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뭐만 바꿔본다? m만 바꿔본다 해요. 알겠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고정시키고 하나만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야.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게 보이는 이 중간 대칭축일 때 요게 값이 항상 평균 m의 값이 오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이요 요게 뭐라고 적어놨어요? 시그마가 1일 때, 그리고 요 그래프 뭐라고 적어놨어요? 시그마가 2일 때 라고 적어놨지. 자, 너희들한테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했지만 그 공식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선생님이 식을 이렇게 적어놨거든.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이고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에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라는 식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른 건 안 보고요. 바로 요 m일 때의 높이 y좌표 값을 구해볼 거야. 바로 m일 때의 y좌표 값 하나만 구해볼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x자리에 m을 대입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봐 얘들아, x자리에 m을 대입해. 그럼 m 빼기 m이지. 0이네? 분자가 0이면 이 전체가 몇이 돼요? 0이 되지. 모든 수의 0제곱은 항상 몇이에요? 1이지. 그래서 얘가 전부 다 그냥 1이 돼버리는 거야. 평균 지점에서.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식은 굉장히 간단한 식이지. 그런데 시그마가 며칠에 우선 2래요. 시그마가 2일 때, 즉 바로 여기가 뭐가 돼요? 루트 2파이 곱하기 2분의 1이야.
그리고 시그마가 1일 때 그래프 바로 여기가 뭐예요? 루트 2 파이 곱하기 1분의 1이에요. 지금 뭐야? 요 높이의 절반이 요 높이지. 맞아?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높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낮을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자 여기에서 뭐예요? 시그마라는 것은 선생님이 삼포도입니다 라고 했어요. 삼포도라는 개념은 뭐야?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느냐의 문제지. 그럼 시그마가 2일 때, 시그마가 1일 때 누가 더 퍼져 있는 거야? 시그마가 2일 때가 더 퍼져 있는 거예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좁으면 좁을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시그마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즉 삼포도가 클수록, 분산이 클수록, 표준 편차가 클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쫙 옆으로 퍼지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역시 삼포도가 크니까 그래프가 펑퍼짐하네. 삼포도가 작으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얍삽하게 평균에 많이 모여있네 라고 정리하셔야 돼요. 신학 쫓아갈 수 있겠어? 지금까지 괜찮지? 여기까지 됐나? 네,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이렇게 적도록 하자. 해주고 오케이. 자, 이 1번에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자,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생겨요? 삼포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곡선은 낮아져요, 높아져요? 낮아지죠. 곡선은 낮아지면서 넓어지지. 옆으로 넓어지죠. 넓어지고, 자, 시그마의 값이 작아지면, 자, 즉 삼포도가 작아지면 곡선은 낮아져요, 높아져요? 높아지죠. 높아지면서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지죠. 좁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균이 일정할 때 삼포도가 변하면 어때? 곡선 모양이 펑퍼짐해졌다가 뾰족해졌다 이렇게 변하죠? 그래, 곡선 모양이 변화한다. 곡선 모양 자체가 그냥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삼포도에 따라서. 이게 첫 번째 특징.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보도록 하자. 자, 이번에는 뭐예요? 예, 삼포도가 일정할 때예요. 자, 삼포도가 일정할 때 이제 평균의 값만 변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삼포도가 모두 1이다 라고 하면요, 얘는요 평균일 때 삼포도가 모두 1이야 라고 하면 얘는 2파이 곱하기 1분의 1이지. 전부 다 높이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단지 n값만 변하면 그래프의 모양도 똑같이, 그런데 뭐다? 삼포도가 똑같으면 그래프의 모양도 똑같은데 평균이 바뀌면서 여 평균의 위치가 야 m이 7일 때, m이 20일 때, m이 33일 때 평균이야 라고 그러면 옆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시그마라고 할까? 일반화시켜서? 예. 요 값은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1이라고 정리하시고요. 위에 정리하겠습니다. 평균 m 값이 클수록 오른쪽으로 무슨 이동하고 있어? 오늘 이동되었지? 예,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평균 m 값이 작을수록 왼쪽으로 평행 이동한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곡선 모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곡선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 곡선 모양은 변하지 않지만
좌우로 이동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규분포,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배운 정규분포가 문제점이 좀 있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개념의 제목이 뭐예요? 정규분포의 한계와 표준 정규분포의 필요성이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정규분포라는 녀석은요,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 바뀌어. 그래가지고 정규분포 곡선을 그렸더니 상황마다 이렇게 다 다르네? 근데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을 가지고 구하려는 건 최종적으로 확률이에요. 즉 뭘 구해야 됩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 면적을 구해야 돼요. 뭘 이용해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지저분하게 생긴 함수식을 이용해서. 근데 우리 그 함수식 계산하는 거 알아 몰라? 몰라요.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야. 이건 컴퓨터가 계산해서 야, 요 구간에서는 요 면적이 몇이 나와, 몇이 나와, 몇이 나와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래프가 달라지면 그때마다 새로운 그런 표가 필요하겠지. 맞아? 일명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확률을 일괄적으로 계산해 놓은 표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규분포에 대해서 다 만들어서 그걸 찾아야 돼. 미친 짓이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면적을 구해야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매번 풀어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면적을 미리 구해서 정리해 놓은 표를 이용하게 된다. 이를 일반 정규분포표라고 부른다. 하지만 일반 정규분포표는 n은 m, 시그마의 제곱에서 n과 시그마의 값에 따라 확률 밀도 함수가 매번 달라지므로 일반 정규분포표를 만든다면 무수히 많이 만들어야 하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로 수학자들은 어떤 하나의 정규분포를 기준 삼아 표를 하나만 만들고 이 표를 표준 정규분포표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요. 자, 여러분은 정규분포 문제를 풀 겁니다. 하지만 그 정답은 전부 뭐를 거쳐서 나온다? 앞으로 표준 정규분포를 거쳐서 나올 거고요. 자, 우리요, 요 7단원의 마지막 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7단원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표가 나와 있죠? 네. 맞습니까? 그 표가 바로 뭐야? 그 값을 확률을 계산해서 정리해 놓은 표준 정규분포표예요. 정규분포에 대해서 일일이 만들지 않고 우리는 딱 하나의 표를 가지고 답을 낼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자. 밑에. 자, 이제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가요, n은 m, 시그마의 제곱이라면 표준 정규분포로 변환시킨 녀석은 전부 다 평균이 0이고요. 표준 편차가 1인 녀석이 돼버려요. 자, 그리고 정규분포에서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한다면 얘는 표준 정규분포로 바꿨으니까 x에서 새로운 변수로 탈바꿈한 거지. 맞아? 우리는 이 새로운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를 항상 z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뭐야? 핵심은 z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지. z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z를 구하려면 뭘 이용해야 돼요? x도 이용해야 되고 m도 이용해야 되고 시그마도 이용해야 돼요. 자, 정규분포가 m, 시그마의 제곱을 갖는 이유는 얘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때 m과 시그마가 이용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린 얘를 어떻게 푸냐? 이렇게 풀 겁니다. 확률 변수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식을 외울 때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문제를 좀 더 편안하게 풀고 싶다면 항상 확률 변수 x의 뭐 확률을 구하라고 나올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야, x가 198 이상일 확률 구해볼래? 이러면 우리 앞에다 p만 이렇게 붙이면 되지. 그런데 이 녀석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얘는 200,2의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라 이런 조건이 나오고 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뒤에 가서 많이 할 거니까 확률 구하는데 이걸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 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x를 뭐로 바꿉니까? z로 바꿔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198을 어떻게 바꾸냐면 바로 이 x 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확률 변수 자리에 198 빼기 m 얘부터 써주란 얘기야. 분자부터 써주는 게 편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2 이렇게 푸는 게 편해요. p의 z는 계산하면 5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러면 봐봐. 이제 아예 뒤에 가서 할 거지만 우리 요 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표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라는 것은 어떻다 그랬어? 평균이 0이라 그랬지.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값이라는 것은요. 딱 요 절반에 있는 면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에서 보게 되면요. 얘는 마이너스 1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마이너스 1 이상인 면적은 이 면적을 다 구해야 되지. 그런데 우리는 이때 요 면적은 대칭성을 가지니까 0에서 1까지의 면적과 같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거기에서 찾는 거예요. z자리에 1.000 그래서 1이 들어가는 경우 뭐야? 세로 라인부터 봐요. 1.0 보셨죠? 그리고 가로 라인에 보면 0.00, 0.01 이런 거 붙이 얘를 붙이는 거야. 1.000이 1이죠? 몇 나오니까? 3, 4, 1, 4 맞아요. 그러면 요 면적이 몇이 되는 거야? 요 면적이랑 같으니까 0.3413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의 면적은 몇일까? 이 남은 절반의 면적은 몇일까? 0.5 1의 절반이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확률 구하면 0.8413이구나 뭐 이렇게 구하는 연습을 우리는 지금부터 할 거야. 다시 정규 분포를 가지고 확률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얘를요 표준 정규 분포로 구해서 요 녀석을 확률 분포표를 보고 그래프에서 어떤 면적을 계산해야 되는지 계산해서 확률 구하는 작업 요것만 무수히 많이 하게 되는 거야. 숙제를 하면서.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얘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Z를 풀 때 바람직한 방법은 뭐야? 시그마부터 쓰지 마시고 문제는 X부터 주어지니까 X 쓰시고 빼기 평균 쓰시고 그리고 분모에 시그마 달고해요. 되겠습니까? X-M 그리고 분모에 시그마 이 순서로 가는 게 훨씬 순차적으로 풀이를 진행할 수 있을 거야. 시그마부터 쓰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자, 그래서 나오는 결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X, 확률 변수 X 자체 평균이 3이랍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 X 자체의 표준 편차가 2가 나왔어요. 이때 우리 보고 뭘 구하래요? 새로 만든 이 Z죠? 표준 정규 분포 Z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미 얘기했어요. Z의 평균은 항상 몇이 나온다? 0이 나온다 라고 했지. 그래서 왜 0이 나오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Z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그마분의 x-m입니다 라고 했죠? x-m을 시그마로 나눈 거야. 요게 2야 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얘는요 시그마 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평균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2x3 이렇게 넣네? 미안해요. 선생님 요거 대입하면 되는데 안 대입했다? 예, 요게 몇 대입해야 돼요? 4. 그리고 여기 몇 대입해야 돼요? 시그마 2. 이렇게 대입하고 진행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는 2분의 1x.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오겠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오겠다.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럼 평균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2분의 1에 2x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2x가 몇이야 문제에서? 3이지. 그래서 얘 계산하니까 몇이 나온다? 0이 나온다예요. 표준 확률 변수 Z의 평균은 항상 무조건 0밖에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분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은 무조건 몇이 나와야 되는 상황? 1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V에 2분의 x-3입니다. 얘는 V에 2분의 1x-2분의 3이에요. 근데 요런 애들은 분산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죠. 오직 얘만이 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요 녀석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1의 V의 x라고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표준 편차가 2일 때 Vx는 몇이야? 4 나오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 곱하기 4 해서 항상 몇이 나온다? 1이 나온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시그마 Z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얘는 루트 VZ와 같다. 그런데 루트 VZ 구했더니 1 나오더라. 그래서 얘는 몇 나온다? 1 나온다. 분산도 표준 편차도 모두 1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표준화된 확률 변수를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항상 표준화된 확률 변수 뭐라고 불러요? Z라고 부른다요. X를 표준화시킨 확률 변수는 Z예요. 자, Z 구하는 공식 뭐예요? 시작! X-M을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다.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씁니다. 외워야 되는 공식이니까 계속 부르는 거야. 확률 변수 Z는 어떻게 풀어? 시작! X-M을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죠. 자, 이 확률 변수 Z의 평균은 항상 몇이 나오죠? 0. 표준 편차는 항상 몇이 나오죠? 1이 나온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확률 변수 Z에 관한 확률 분포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른다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쉬워요. 그냥 선생님이 좀 문제지만 열심히 풀면은 안 외우려고 그래도 절로 외워지게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 좀 더 확대. 예.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 7페이지 보도록 하자. 07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 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푸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풀어야지만 무조건 확률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정규 분포는 뭐라고 써? n의 까먹었어요. m, 시그마의 제곱이에요. np는 이항 분포비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표준 정규 분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n의 0,1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때 얘를 얘로 바꾸는 핵심 개념이 뭡니까? Z는 x-m을 시그마로 나눈다 라는 요 공식 하나 가지고 전부 바꿔주게 됩니다. 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 즉 n의 0,1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다시 한번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일반 정규 분포를 우리는 뭐를 이용해야지만 표준 정규 분포를 바꿀 수 있다. 어떤 공식? 시작! Z는 X-M을 시그마로 나눈 것을 이용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 풀이한다. 되겠습니까? 그 밑에 개념마저 또